그럼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자 그랬습니다. 요 계획 수립해 가는 걸 살펴보죠. 그래서 원래는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개발 계획이라고 쓴단다. 그래서 줄여서 개발 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건 누가 수립할까요?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자기가 수립합니다. 어디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그렇게 구역을 지정하려는 자가 가서 땅을 보고 요런 땅을 가서 보고 가만히 있어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지? 하고 지가 계획을 수립해 봅니다. 수립해 보니까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자.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건 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정권자가 여기를 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먼저 개발계획 수립해 보고 그 계획을 봤더니 이거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구역을 거기다 지정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할까? 원래는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싶어? 그럼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29가지가 있어요. 원래 법조문에 보면. 그럼 29가지 내용이 들어가는 이런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계획을 들여다봤더니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개발계획을 같이 고시합니다. 그게 바로 구역을 지정하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이 말이죠. 근데 뭐도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 아니야.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내.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내. 그래놓고 개발계획은 이거 나중에 수립하자. 선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6가지가 있더라. 선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 지금 개발계획의 수립 중에 있으면요.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그 소스, 정보가 뭔다? 살살 새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은연중에 옆 사람들한테 자꾸 번져나가요. 야, 지금 여기 도시개발구를 지정하려고 무슨 계획 수립하고 있어?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어. 라는 소문이 나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거에 따라서 벌써 누가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좋은 말이고 투기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땅을 미리 먼저 사놓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맨 땅 나대지는 나중에 수용 방실 때는 보상비 얼마 못 받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이미 건물 져가지고 살고 있는 척, 가설 건축물을 져가지고 살고 있는 척 이런 행동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일종의 투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부터 한다? 안 되겠대. 먼저 구역을 먼저 지정해버려. 그럼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그 안에서는 개발행위 못합니다. 하려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없는 개발행위는 일체 허가 안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도록 막아놓고 개발행위 못하게 막아놓고 구역 먼저 지정해. 그러고 시가적 요율을 벌어가지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자. 그런 요구도 있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단다? 6가지 사요. 그중에 첫째,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여러분들 공모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224페이지에 중간에 3번 개발계획의 공모라는 게 나옵니다. 좀 전에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구역 지정권자들이 수립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할까? 원칙은 중간대빵입니다. 시도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도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지들이 구역지정권자니까 자기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근데 이 높은 사람들은요. 허드렛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는 구역만 지정해놓고 그러면 이때 개발계획을 누가 수립할까? 지가 수립할까? 그 20가지 들어가는 그 복잡한 거 지가 하기 싫거든. 그럼 뭐죠? 공모에 붙이는 겁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너희들이 한번 개발계획 좀 안을 가지고 와봐라. 내가 검토해보고 마음에 드는 거 그걸 개발계획으로 선정하겠다. 그게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개발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에서 선정된 사람 있잖아. 이 사람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베네핏을 제공합니다. 어떤 베네핏을 줄까? 바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답니다. 네가 이렇게 가져온 그 개발계획이 마음에 들잖아. 이게 개발계획이 마음에 들잖아. 그래서 이걸 채택했어. 그럼 네가 이렇게 만들어봐. 네가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 이게 채택됐으니까 네가 사업시행자 해. 라고 그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하는 그런 베네핏을 준다는 것. 그렇게 기억합니다. 따라서 먼저 구역을 지정해놓고 후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놔야 되죠. 지정해놓고 사람들한테 와서 여기 한번 봐. 여기를 요런 땅이죠. 와서 여기 봐봐.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건지 한번 그 안을 가지고 와봐. 이렇게 그려온 사람 너를 선정해서 그 너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줄게. 그게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먼저 구역이 지정돼야 사람들이 와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이건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요. 헷갈리는 게
2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박스 속에 거기 5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먼저 개발계획 구역을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 수립하는 사유거든요. 5가지로 보여요. 근데 5가지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죠? 22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2줄, 그중에 첫 번째 줄,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바로 거기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라는 게 하나 들어있고 그 밖에 나머지 다음의 내용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음의 내용, 다음 박스에 있는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에 있는 박스에 있는 5가지에다가 플러스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거 한 가지가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요. 법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다 앞에다 한두 개 빼놓고 나머지 뒤에서 다음에 해서 박스로 처리하는 것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언뜻 딱 볼 때는 뭐 보죠? 박스 속에 있는 것밖에 안 봐. 이것만 선 구역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거로 보죠. 박스 속에 있는 것만. 근데 아니야. 그 앞에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그 다음에 다음의 지역에 라고 또 다음의 지역이란 말을 그 다음에 써놨잖아. 그럼 이거에다 플러스 이거란 뜻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을 공모한다는 걸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 5가지를 이렇게 쓰자. 그리고 외우는 방법. 이거 어떻게 외우죠? 공, 자연녹지 자, 생산녹지 생, 그 다음에 도시적 외적 외, 그 다음에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해서 그래서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때 100분의 30, 30 하면 어떻게 되죠? 공, 자, 생, 외, 국, 삼 이란 말이 나옵니다. 공자, 생, 외국 삼 이렇게 해놓고 외우는 방법은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이렇게 외워요. 여기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공자생 외국삼 6가지를 그렇게 하자. 예수님 생신날에는 몇 명 왔었죠? 동방박사 3명이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공자 생일날은 몇 명이 왔대? 30명이 왔대요. 외국 사신이. 그래서 여기 부처님 생일은 모르겠어. 하여튼 공자 생일날은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공자생 외국삼 이렇게 오시는데 먼저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두 번째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한대요. 세 번째 생산녹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만 생산녹지역은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래. 도시개발구역 전체 이 면적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거? 생산녹지역이 차지하는 이 비율은 전체 도시개발 면적 중에 이거 차지하는 건 이게 생산녹지역이야. 이게 생산녹지역이라면 이게 도시개발구역인데 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생산녹지 차지하는 이 면적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할 것.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라. 구역 도시개발 전체 면적 중에 생산녹지역은 30% 이하만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도시적 외지역. 제가 전번 강의할 때 도시적 외지역 하면 어디를 말한다 그랬죠? 시골지역 하면 무식하다 그랬어요. 시골지역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도시적 외 하면 어디를 말한다? 관농자. 바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렇게 말했었죠. 결국 도시적 외지역인 관농자 지역에서도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장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어디만 빼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한 나머지 지역에서만 먼저 구역부터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마지막 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면적이 용도지역 중에 3가지.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이라는 요 개발된 지역의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된다?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요 개발된 면적이 차지하는 거 역시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더라. 예,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뭐가 차지하는 거? 요 여기 다시 주상공업지역이 차지하는 요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 그럼 나머지가 뭐죠? 녹관농자가 70% 이상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구역에서는 먼저 뭐부터 해놓고 도시개발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이거야. 환지방식. 이 환지방식이 뭐죠? 종전했던 토지 수작에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이죠. 개발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걸 환지방식. 그럼 환지방식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답니까? 그때 뭐를 해야 되면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으랍니다. 이 동의요건이 필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지정권자가 무슨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했죠. 그럼 그걸 가지고 환지방식 할 때만 그 토지수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땅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 이런 땅인데 이 땅을 싹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땅을 까먹겨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이 개발계에서 동의받는 이유가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이란 여기 있던 토지 수자들에게 개발된 새로운 땅으로 바꿔준다 그랬잖아. 그럼 토지 수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가질 땅이야. 그럼 자기들 땅이 어떻게 개발될 건지 그 개발계에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야.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개발될 건지 그 관심 없어요. 보상비만 관심 있죠. 얼마나 보상비 줄 것이냐. 이게 수용 방식에서는 최대 관심사고 환지 방식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최대 관심사죠. 그게 개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토지 수자들의 동의를 받으랍니다.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방식에서만. 그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자의 동의와 토지 수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랍니다. 전체 토지 면적 전체 중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오케이 되고 그 안에는 토지 소유자 숫자로 따져서는 적어도 2분의 1 이상이 그래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개발계획 이거 괜찮아 마음에 들어 라고 오케이 해줘야 그래야 그 개발계획은 효력이 있다 이런 소리죠. 다만 누가 사업시행자라면 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시행자라면 그때는 뭐가 필요 없다? 여러분들의 동의 안 받아도 된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건? 자, 환지 방식을 하는데 사업을 누가 시행한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주겠대. 그때는 이 개발계에서 여러분들의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줄여서 면삼총2 이렇게 말해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줄여서 면삼총2라는 이 동의 필요 없답니다. 왜 그랬을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누구 땅이야? 이 땅. 여러분들 땅이잖아. 개발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만들어준대. 근데 이 계획에 대해서 환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가 만들어줄 때는 그냥 주는 대로 받으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는 오류가 없는 무오류의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나 지방에서 만들어주면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래. 그러면 된대. 언제부터 그렇게 국가나 지방자치가 완벽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한마디로 한다 싸가지 없는 규정입니다. 이건 법에 따른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아니 언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였다고 지들이 만들어주는 대로 찍소리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여러분들 땅을 갖다 지들이 대신 만들어주면서 야 주는 대로 받아 잔소리하지 마. 이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규정은 삭제시켜야 되는데 현재 법에서 아직도 권위적인 사고방식에 이런 법조문이 남아있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환지 방식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그런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겁니다. 자, 수립하는 기준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 마구지구죠. 서울특별시 마구지구에 이미 뭐가 수립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전역에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때 그 밑에서 마구지구에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 맞도록 수립해야 되고 또 하나 이때 토지 면적이 얼마 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더라. 이 도시개발구역의 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된다? 무려 330만 제곱미터란 이건 제곱미터로 따져서 330만이니까 평으로 따지면 100만 평이죠.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330만이란 100만 평을 말하고 그 도시개발 면적이 100만 평 이상 되는 330만 이상 된다면 상당히 넓죠? 그때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료 등의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능의 서로 조합 필요하다. 왜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주거 기능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다 지어야 되죠. 근데 330만 제곱미터니까 100만 평인데 저기 한 10km 떨어진 데다가 거기다 뭐 지었습니까? 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자리가 아파트 옆에 있어도 가는 거 위험한데 10km 되는 그 먼 길을 모아서 도로 건너 철도 건너 그죠? 강 건너 물 건너서 거기 학교 가란다. 근데 아침에는 갔는데 저녁에 도로 오지 않습니다. 애가 오다 걸렸는데 시중돼 버렸대. 돌아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면적이 넓을 때는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면적이라는 기준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죠. 자, 근데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자, 먼저 정리할 건 개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라고 국토위계 및 이후에 그런 분들 용어 정의할 때 정리했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니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아니죠.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다. 반면에 이 개발계획은
아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여기 마곡지구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속에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간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희망상으로 끝나는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지구단위는 어디 들어갈까? 저 뒤에 가다 보면 아까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 사업시행자로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구체적인 실천계획, 여기서는 실시계획이었었죠. 바로 그 실시계획 속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개발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럼 개발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아까 29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21가지 중에 요 4가지, 요거는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란 말입니다. 이게 위에는 이거하고 둘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2가지 차이가 뭘까요? 자, 위에 건 뭐죠? 원래 먼저 개발계획을 21가지를 먼저 포함해서 수립한 후에 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 같이 고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고시한다 했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구역 지정할 때 같이 고시한다. 그게 원칙인데 예외 아니야. 구역부터 먼저 지정해놓고 나중에 29가지 내용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거. 이게 선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거다. 그건 나중에 수립이죠. 그게 공자생 외국산. 반면에 밑에 건 그게 아니고 이 말을 이해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아까 몇 가지가 수립하죠? 이건 원칙과 관련된 거야. 예외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서는 원래 몇 가지를 수립하라 그랬죠? 29가지를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근데 그때 수립할 때 29가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25개 내용만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29가지가 아니라 25개. 그럼 4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된 겁니다. 먼저 수립된 거 맞아. 단 불완전한 거죠. 4가지를 뺐으니까. 그래놓고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럼 선 개발계획 수립 구구역 지정. 그게 이 원칙이죠. 이거 원칙에 관한 겁니다. 이 원칙에서 한 거죠. 그래놓고 빠진 4가지 있죠. 빠진 4가지. 그거는 구역을 지정 고시한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나중에 4가지를 포함시키면 된다. 이건 수립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포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먼저 구역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뜻이고 요 4가지는 먼저 계획을 수립하긴 했는데 구역이 지정된 후에 나중에 포함시키자. 수립할 때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포함시키자. 구역 전에 4가지 포함 이렇게 된 거죠. 그 4가지가 무엇일까? 여기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도 여기 써놨는데 도시개발의 밖의 지역에다가 디바이스를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부담에 관한 게 또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게 그 세부 목록. 그래서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또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이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 해서 머리점을 떠서 박수, 여기 박수, 임순 이게 머리자야. 박수, 임순 해놓고 박수치자, 임순아, 박수, 임순, 박수치자, 임순아 그렇게 해놓고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기반이 있어요.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뭐 이런 식으로 해오는 게 있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해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4가지는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에 포함시켰습니다. 몇 년째는 자주 났었어. 지금 한 3, 4년 동안 지금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으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이고.